여러분 반갑습니다. 1장 신호 및 시스템에 대한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아주 쉬운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신호 중에서 정연파 신호에 대해서 주기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주기라고 하는 것은 주파수의 역수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면 되겠고, 자, 여기서 사인파 신호에서 이것은 최대 진폭이 되겠고, 이것이 오메가가 되겠죠. 오메가가 50파이입니다. 오메가가 50파이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파수는 2파이를 나눠주면 됩니다. 2파이분의 오메가이기 때문에 2파이를 여기다가 나눠주면은 주파수는 25Hz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은 25분의 1이 되어서 이거는 0.04 세크가 되겠죠. 0.04 세크가 되어서 나번이 답이 됩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풀이의 급수에 관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풀이의 급수를 잘 몰라도 또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풀이의 급수라고 하는 것은 FT를 어떤 직류 성분하고 그 다음에 우함수하고 기함수로 이렇게 분리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자, 여기 우함수는 n이 1에서 무한대까지 am의 코사인 n 오메가 t가 되겠죠. n 오메가 t. 그 다음에 기함수는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bm의 사인 n 오메가 t 이런 식으로, 자, 이거는 직류가 되겠죠. 직류 dc 상수가 되겠고, 자, 이것은 코사인의 어떤 고조파, 즉 우함수가 되겠죠. 우함수 코사인에 대한 함수. 그 다음에 이거는 기함수,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사인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함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 이런 것들을 풀이의 급수를 잘 모르더라도, 자, 여기에 이 직류는 우리가 이제 주파수가 없는 성분이고, 자, n이 11인 것을 여기다가 이 뒷부분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다가 n이 11인 11차 고조파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 성분에다가 여기다가 n이 11을 대입을 하면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1분의 3.41이 되겠고, 자, 여기 이거는 뭐 시그마라는 것은 전체적인 이제 뭐 고조파들의 합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상관없고 11차 고조파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1 마이너스 1의 11승에, 그죠? 11승에 이런 것들은 고조파가 됩니다. 그죠? 사인 11을 넣게 되면 11차 고조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1차 고조파의 진폭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자, 이것만 계산해 주면 됩니다. 11분의 3.41에다가 1 마이너스 이것을 11승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를 11승 하면은 결국 이것은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1이 되니까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럼 이것을 계산하면은 11분의 요거는 2가 되겠죠. 3.41 곱하기 2가 되어서 이걸 계산하면은 0.62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번이 답이 됩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신호에 대한 어떤 수학적인 요소를 많이 물어봅니다. 자, 이거에 대한 평균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VT가, 자, 코사인 120파이 그 다음 여기 이것은 제곱을 하면은 사인의 제곱하면은 이거는 이렇게 됩니다. 어떤 제곱 알파라고 하면은 2분의 1에 1 마이너스 코사인 2알파가 나오게 됩니다. 이 공식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제곱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에
1 마이너스 코사인 2알파니까 480 파이 t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은 코사인 120 파이 t 플러스 2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의 코사인 480 파이 t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평균값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에 사실은 이제 여기에 한 주기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사실은. 근데 한 주기 동안에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안 들어가 있더라도 여기서는 이렇게 변환을 해야 됩니다. 자, 코사인을 한 주기 동안에 적분을 하면 0이 됩니다. 코사인을 한 주기 동안 적분을 하면 0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0이 되고 이 부분도 0이 되고 남는 것은 2분의 1만 남겠죠. 그래서 이거의 평균값은 2분의 1, 즉 0.5가 나오게 되어서 가번이 답이 됩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자주 등장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임펄스 함수에 대한 성질을 물어보는 것으로 틀린 겁니다. 자, 임펄스 함수, 자, 델타 t입니다. 자, 이거 임펄스 함수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런 개념입니다. 자, 여기가 t가 0일 때 여기 크기가 무한대가 됩니다. 그럼 이거는 델타 t라는 것은 t가 0일 때는 크기가 무한대가 되고 t가 0이 아닌 이것에서는 모두가 0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착각하는 것은 단위 임펄스 함수는, 자, 이거의 델타 함수하고 같은데 크기가 1이 됩니다. 그죠? 이거는 단위 델타 함수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임펄스 함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델타 함수의 크기는 1이 아니고 무한대가 됩니다. 자, 이것을 적분하면은 단위 계단 함수가 된다. 그죠? 이거를 좀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dut dt 단위 계단 함수를 미분하면은 델타 임펄스 함수가 됩니다. 그럼 반대로 이거를 적분하면은 양변을 적분하면 ut가 되겠죠. 그러면 델타 t를 적분하면은 단위 계단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펄스 함수를 적분하면은 단위 임펄스 함수가 된다. 그렇죠? 단위 계단 함수가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은 사실은 지금 틀렸죠. 단위 계단 함수를 미분하면은 임펄스 함수가 된다. 단위 계단 함수를 미분하면은 임펄스 함수가 된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 펄스의 너비는 0이다. 이거의 폭은 0으로 봅니다. 이거 델타 t는 0으로 봅니다. 크기는 무한대고. 그래서 틀린 것은 가번이 틀렸습니다. 자, 5번입니다. 이런 것도 심플하면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단위 계단 함수 ut를 미분하면은, 자, 우리가 단위 계단 함수는 이런 거죠. 이런 게 있으면은, 자, 이렇게 오다가 단위 계단 함수가 이렇게 됩니다. 크기가 1이죠. 자, 이거는 t가 0보다 크면은 1이고 t가 0보다 작으면은 0인 이거를 우리가 ut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미분하면은 dut dt 이거를 미분한다는 것은 이거의 기울기를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기울기는 다 이런 데서는 0이 되죠. 기울기가 0입니다. 이것도. 그죠? 기울기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기서는 임펄스 함수가 나옵니다. 기울기가 무한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거를 미분하게 되면은 델타 t 임펄스 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가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것도 아셔야 되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거를 델타 t를 적분하면은 t에 대해서 적분하면은 ut가 나오게 됩니다. 이 두 개를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6번입니다. 이것은 임펄스 응답입니다. 임펄스 응답에 관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시스템에 xt가 델타이고
HT가 1인 경우 YT는 자, 이 소리입니다. 어떤 전달함수 이것이 HT고 자, 이게 XT입니다. XT가 지금 델타 T가 들어가고 있죠. 임펄스가 응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YT는 출력입니다. 그러면 이 YT는 자, XT에다가 자, 이게 XT하고 HT하고 이렇게 컨볼루션이 됩니다. 이거는 시간 영역에서 이거는 컨볼루션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XT가 델타 T잖아요. 델타 T하고 여기 컨볼루션 HT 하면은 이것은 계산하면은 HT가 됩니다. 델타 T를 컨볼루션 델타 T하고 어떤 것의 델타 T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HT만 남습니다. 그럼 HT가 뭡니까? 1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1이 되겠죠. YT가 1이 됩니다. 그래서 라번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요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입력 XT가 델타 T가 들어가게 되면은 출력 결과는 HT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컨볼루션의 임펄스 응답에 대해서 컨볼루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좀 주의 깊게 봐두셔야 됩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이와 유사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에너지 신호와 전력 신호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약간 암기까지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에너지 신호하고 전력 신호에 대한 개념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특징으로 옳은 것은 하는 문제이거든요. 자, 제가 먼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전력 신호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전력 신호라고 하는 것은 전력 P가 0보다 크고 무한대보다 작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력 신호 파워, 즉 이것은 어떤 유한하다 이거죠. K 상수로서 유한하다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전력 신호는 전력은 유한하고 그러면은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에너지는 우리가 P에다가 곱하기 주기 T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P 곱하기 T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통 일반적으로 T가 무한대로 수렴한다고 T가 무한대가 수렴해 버리면 에너지는 무한대가 돼 버리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외워 주셔야 됩니다. 자, 전력 신호는 뭡니까? 전력은 유한하죠. 유한하고 전력 신호는 전력은 유한하고 에너지는 무한하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에너지 신호입니다. 에너지 신호는 즉 무슨 말이냐면은 에너지가 0보다 크고 무한대보다 작은 즉 에너지가 어떤 상수로서 유한하다 이 말이죠. 유한합니다. 에너지 신호는 에너지가 유한합니다. 그러면은 에너지는 전력은 어떻게 되느냐? P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유한하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 P라고 하는 것은 자, T분의 1에 그죠? 주기를 나눠줘야 돼요. 즉 에너지에다가 주기를 나눠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리미터 T가 무한대로 수렴해 버리면 이것이 무한대로 수렴해 버리면은 즉 전력은 0이 되겠죠.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에너지 신호는 에너지가 유한하죠. 에너지는 유한하고 그때 전력은 0이 되는 이 신호를 우리가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줘야 될 게 전력 신호는 전력은 유한하고 에너지는 무한대가 되고 에너지 신호는 에너지는 유한하고 그때 전력은
0이 되는 신호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답을 찾아보면은 4번 자 한번 봅시다. 에너지 신호는 전력은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 신호는 전력은 무한대가 아니고 0이 되죠. 에너지는 유한하다. 맞죠? 그 다음에 전력 신호는 에너지가 무한대가 되죠. 이것이 무한대가 되고 전력은 유한한 것이다. 맞고, 에너지 신호는 뭐습니까? 전력은 0이고, 그죠? 에너지가 무한합니까? 아니죠. 유한하죠. 유한해야 됩니다. 자, 전력 신호는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는 무한대가 되고 전력은 유한한 것이 되죠. 그래서 4번이 옳은 것이 됩니다. 개념이 약간 헷갈리지만은 자, 요거하고 요 문장을 좀 외워 두셔야 됩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력 신호와 그러니까 에너지 신호와 전력 신호에 대한 구분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정립하고 앞에서 했던 그런 약간 내용들을 암기해 주는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호가 유한한 에너지 값을 가질 경우, 그럼 이거는 에너지 신호가 되는 거죠. 즉, 에너지 신호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0보다 크고 에너지가 무한대보다 작은, 즉 수렴하는 즉 유한한 에너지를 가지면은 이것을 에너지 신호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자, 에너지 신호의 평균 전력은 0이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자, 에너지 신호라고 하면은 에너지 값이 유한한 거예요. 상수 K로서 이렇게 유한하다 하자 이거죠. 그러면은 평균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P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T분의 1에 이것을 적분한 거. 그러니까 적분한 거니까 이거는 그냥 빼고 곱하기 에너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주기가 T가 무한대로 수렴하면은 이것은 0이 됩니다. 평균 전력은. 그래서 아까도 앞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에너지 신호는 전력은 평균 전력 또는 전력은 제로다. 이것도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기 신호는 전력 신호가 됩니다. 이거는 좀 외워 두셔야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인 예를 들어서 사인 오메가 t와 같이 이런 주기 신호 있죠. 주기 신호는 다 뭐죠? 전력 신호입니다. 전력 신호가 된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력 신호의 에너지는 유한하다. 자, 이거 4번을 한번 또 보니까 전력 신호니까 P가 어떤 유한하죠. 유한합니다. 그러면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E는 T에다가 P를 곱하거든. T가 무한대로 수렴하기 때문에 이거는 에너지가 무한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한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잘 유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는 2014년 군무원 통신국업에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자, GT가 전력 신호라고 할 때 옳은 것은 하는 문제입니다. 자, 1번입니다. 우리가 GT가 뭡니까? 전력 신호죠. 전력입니다. 에너지가 아니고 전력입니다. P가 전력 신호니까 유한하죠. 유한하단 말은 즉 P가 0보다 크고 무한대보다 작다 이 소리입니다. 유한합니다. 그러면은 이때 에너지는 P 곱하기 T거든요. 그러면 T가 우리가 수렴하죠. 무한대로 수렴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는 무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GT 전력 신호의 에너지는 어떻죠? 에너지는 무한합니다. 무한하다. 이것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GT는 에너지 신호이다. 아니죠. GT가 전력 신호라고 했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GT는 전력 신호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전력의 정의입니다. 전력 신호 GT를 우리가 GT의 이것이 전력입니다. P입니다. P가 우리가 P의 정의가 이런 겁니다. 마이너스 2분의 T부터 2분의 T까지 우리가 GT를 제곱해서 적분하고 이거를 우리가 T분의 1로 나눈 이것을 우리가 전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력은 GT의 전력은 0보다 크고 무한대보다 작다. 즉 수렴한다. 이 조건을 만족한다. 즉 수렴한다. 그러므로 이거는 전력 신호다. 그래서 3번이 옳습니다. 그 다음에 GT가 전력 신호라고 할 때 GT를 제곱하면은 이것은 꼭 반드시 전력 신호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전력 신호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맞는 것은 아니라서 4번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평균 전력을 구하는 문제로서 회로 이론에서도 많이 다루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옴에 걸리는 다음 정연파 신호의 평균 전력을 구하라. 자, 우리가 평균 전력, 소비 전력 같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저항이 1옴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항이 여기에 1옴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교류 파형이 이와 같이 FT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크기는 A이고 최대값입니다. 코사인 오메가 T라는 교류 신호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항 1옴에서 소비되는 전력. 자, 이것은 우리가 P는 R분의 V 제곱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V라고 하는 것은 시료값, 최대값이 아닌 시료값 RMS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거는 최대값이죠. 그래서 여기 V라고 하는 것은 루트 2분의 A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연파에서 시료값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저항은 1옴이고 그래서 대입을 하게 되면은 자, P는 R분의 V제곱인데 R이 1옴이니까 V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루트 2분의 A의 제곱이 되어서 2분의 A제곱이 평균 전력 또는 소비 전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앞에서 10번에서는 단일 교류파에 대해서 평균 전력을 구하는 거고 이거는 자 여기 저항은 1옴입니다. 같은 문제인데 우리가 ST가 이와 같이 두 신호로 되어 있습니다. 주파수가 다른 두 신호의 평균 전력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뭐 중첩의 원리를 적용해도 되겠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은 저항이 지금 1옴이 있습니다. 그죠? 1옴이 있고 자 여기에 신호가 두 개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 하나는 20 코사인 100T가 있고 플러스 10 코사인 500T가 있습니다. 이 주파수하고 이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자 이거는 중첩의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저항이 선형 소자이기 때문에 각각 따로 계산을 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거에 의해서 여기에 나타나는 소비 전력, 평균 전력이 소비 전력이잖아요. 그죠? P는 R분의 V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에 V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시료값 RMS라 했죠. 그죠? 그러면은 요 첫 번째 신호 이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소비 전력 구해보면은 자 P는 R은 그대로죠. R은 1옴이니까 그대로 하고 여기가 V가 시료값이니까 루트 2분의 20이 되겠죠. 이거의 제곱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2분의
400이 됩니까? 400. 그러면은 여기는 200W가 나오게 될 거고, 자, 두 번째 이 신호에 의해서 구해보면은 P는 똑같은 방법으로 루트 2분의 10 이렇게 해서 제곱을 해주면은 2분의 100이 되어서 50W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 두 개를 중첩의 원리에 의해서 합해 주게 되면은 250W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12번입니다. 이 문제는 앞에서 했던 11번과 10번 문제하고 거의 유사한 내용인데,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식이 xt라는 식이 변조된 식이 되어 가지고 두 신호의 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평균 전력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수학적인 그런 요소가 가미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xt를 이렇게, 자, 우리가 먼저 10에, 자, 이거 숫자가 주파수가 높은 것을 먼저 이렇게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10t에다가 sin 5t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코사인하고 사인이 이렇게 곱해져 있는 이 경우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거 코사인하고 사인이 된 것은, 자, 이거를 우리가 알파라 하고 이거를 베타라고 하면은, 자, 우리가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코사인하고 코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코사인하고 사인을 하면은 2분의 1에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런 관계가 식이 성립이 합니다. 자, 이거를 적용하면은 이것은 2분의 1에 얼마가 됩니까? 자, 이거는 2분의 1에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이거 두 개 하면은 합하면은 15t가 되죠. 빼면은 얼마가 됩니까? 사인 두 개를 빼면은 5t가 되죠. 그러면 여기 앞에 10이 있으니까 이거를 xt를 우리가 식으로 다시 정리하면은 이거하고 이거를 곱하면 5가 되죠. 5에 사인 15t하고 마이너스 5에 사인 5t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했던 11번 문제하고 거의 동일하죠. 그러면 여기에 교류 전원이 있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우리가 아무 말이 없을 때 통신에서 평균 전력을 구하라 할 때는 통신에서는 항상 말이 없어도 R은 1ohm이라는 이걸 우리가 정규화 저항이라 그래요. 정규화된 저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통신에는 무조건 평균 전력 할 때는 저항은 말 안 해도 1ohm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저항이 1ohm이 있는 거하고 같아요. 그러면은 이 두 신호 아까 앞에서 했던 중첩의 원리를 적용하면은, 자, 1번 식에 의해서 P를 구하면은 P는 R분의 V 제곱이고 V는 RMS를 했죠. 그러니까 R은 1ohm이니까 V 제곱하면은 루트 2분의 5의 제곱이 되어서 2분의 25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P2를 구하면 여기 마이너스가 있어도 이거는 우리가 V 제곱이 되니까 아무 관계가 없죠. 이것도 R분의 V 제곱을 하면은 이것도 같이 루트 2분의 5의 제곱이 되어서 2분의 25가 됩니다. 자, 이것 두 개를 더하면은 25W가 되겠죠. 25W가 나오게 되어서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요 식을 좀 기억을, 수학적인 요소 이거를 기억해 주면은 11번하고 동일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자유공간에서 진행하는 신호 ST가 이와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한 주기 동안 진행한 거리는 몇 킬로미터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한 주기 동안 진행해서 나아간 거리가 우리가 파장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파장, 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파가 이렇게 1에 진동해서 나아간 거리를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한 파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파장을 구하라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란다는 F분의 C라는 이 공식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안테나 길이를 계산할 때 이 파장을 계산해야 될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자, 여기서 이제 F분의 C니까 주파수를 찾아야 되겠죠. 여기서 이것이 오메가죠. 오메가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메가가 이거니까 F는 2파이를 나누면 되니까 10의 5성 헤르츠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F는 10의 5성 헤르츠가 되겠고, 자, 여기에 C라고 하는데 이것은 빛의 속도지만은 전파의 속도는 빛의 속도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을 넣어주면 됩니다. 3 곱하기 10의 8성 메타 퍼 세크입니다. 메타 퍼 세크고 이것은 세크분의 1이거든요. 세크분의 1이니까 이것을 계산하면은 10의 3성이 되겠죠. 그럼 3 곱하기 10의 3성 메타가 되죠. 메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단위는 킬로메타이기 때문에 이것은 3킬로메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SMB 계산에 관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정폭기의 출력에서의 신호의 시료값이 10mV이고 잡음의 시료값이 1 마이크로볼트이면은 신호대 잡음비 S/N이죠. 이거를 데시벨로 나타내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SMB 신호대 잡음비를 우리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냅니다. 하나는 전압의 비로서 전압이나 또는 전류의 비로 나타낼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신호 전력과 잡음 전력의 비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전력 비로서. 자, 이거를 전압이나 전류의 SMB로 할 때는 20로그로 해줍니다. 20로그 신호의 전압 대 잡음 전압 이렇게 해주고, 전력비로서 SMB를 데시벨로 해줄 때는 10로그 자 신호의 전력 대 잡음 전력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신호의 전력의 단위가 볼트죠. 미리볼트, 이것도 미리볼트니까 전압의 비니까 20로그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20로그에 자 신호의 전력은 10밀리니까 10 곱하기 밀리니까 10의 마이너스 3성 해주면 되겠고, 자 잡음은 1 마이크로볼트니까 10의 마이너스 6성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계산하면은 20로그에 이렇게 약분하고 하면은 10의 4성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것은 80데시벨이 나오게 되어서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전력비로서 SMB가 계산할 때는 10이라는 거, 10로그라는 거 이 점 유의해 주시면 되겠고, 자, 문제에서 주어졌을 때